2019년 11월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임진강 철책선 근처에서 한 명의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북한군 복장을 하고 있었고 온몸이 강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철. 북한 인민군 제사군단 소속, 계급은 상사. 10년간의 군 복무 끝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이 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탈북 군인들의 이야기를.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부 위기 군복을 입은 순간부터 김민철이 군대에 입대한 것은 2009년 그의 나이 18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는 선택이 아닙니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입대 첫날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배고픔이 적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을. 배급소 앞에 줄을 선 신병들. 각자에게 나눠진 것은 옥수수 죽 한 그릇과 깍두기 몇 조각. 민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하지만 옆에 선 선임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있는 날이야. 운이 좋은 거지. 그날 밤 민철은 고향집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밥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그는 앞으로 10년을 여기서 버텨야 했습니다. 군 생활 2년 차. 민철은 이미 입대 전보다 1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식배급량은 800g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도 나오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의 중대에서 한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이름은 박성호.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의무실로 옮겨진 성호를 보며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약도 없고 링거도 없습니다. 그냥 쉬게 하십시오. 3일 후 성호는 죽었습니다. 사인은 기아.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급성 심장마비로 적혔습니다. 민철은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자신도 저렇게 될 거라고. 월급은 3원. 장마당에서 빵 하나가 5원인 세상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군복을 팔았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군화를 팔았습니다. 민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분 군복을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옥수수 빵 2개를 샀습니다. 군대에서 굶주린 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묵 속에 일어나는 폭력이었습니다. 민철의 부대에는 여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혜진이었습니다. 22살 평양 출신의 그녀는 간호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철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한 고위 장교가 혜진을 별도의 막사로 데려가는 것을. 혜진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꺼져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혜진은 임신한 채로 생활 제대되었습니다. 가해자인 그 장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민철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군대인가? 2014년 민철의 군 복무 5년 차가 되던 해. 그는 제대까지 5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대장이 전체 병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동무들, 조국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병사의 복무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순간 민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이 아니라 8년을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대는 2022년이 됩니다. 그날 밤 병사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민철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썩을 수는 없다고. 탈출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국경은 철통같이 막혀 있고 탈북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못한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철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2부 절정 탈출의 결심과 실행.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민철의 모든 일상은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지리를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부대는 강원도 북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DMZ를 넘어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를 북송시킵니다. 붙잡히면 끝입니다. 민철은 근무 시간표를 외웠습니다. 경비병의 교대 시간, 순찰 루트, 철책의 빈틈,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믿을 만한지, 누가 고발할 것 같은지.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밀고자들입니다. 2년간의 관찰 끝에 민철은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최준혁. 같은 소대원이었고 그 역시 연장된 복무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철은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죽고 싶어?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그럼 같이 나가자.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6년 10월 첫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민철과 준혁은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날을 골랐습니다. 그날 밤 2시 교대 시간의 틈을 노려 철책으로 다가갔습니다. 준비해둔 철사 커터로 철책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5분. 5분 안에 구멍을 내고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철책이 반쯤 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순찰병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민철과 준혁은 재빨리 철사 커터를 숨기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경계에 근무 중입니다. 순찰병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철이 빠르게 둘러댔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순찰병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순찰병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알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상부로부터 특별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고발한 것입니다. 민철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탈출 계획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준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은 준혁을 불러냈습니다. 내가 말했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잡히면 우리 가족까지 수용소로 끌려가. 나는 그럴 수 없어. 민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족은 인질이고 충성은 강요됩니다. 다행히 확실한 증거는 없어서 내가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민철아, 제발 그만둬. 죽고 싶어?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철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민철의 군 복무 10년차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명령 때문에 실제 제대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철책이 아니라 강을 통해 갈 것입니다. 임진강. 겨울철 강물은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지만 그만큼 경계가 느슨했습니다. 11월 15일 밤. 민철은 마지막으로 고향집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탈북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민철의 탈북 때문에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민철은 죽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자정. 민철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피해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강물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철은 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호흡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엄쳤습니다. 남쪽을 향해, 자유를 향해.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영병이다. 쓰아.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속에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은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철의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강 반대편, 남쪽이었습니다. 그는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철책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3부 결말 자유의 무게. 민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깨끗한 침대, 그리고 따뜻함. 옆에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민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는 3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한 저체온증과 영양실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회복 후 민철은 국가정보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신원, 탈북 경위, 북한 군부대의 정보. 모든 것이 확인된 후 민철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입니다. 그곳에서 민철은 새로운 세계를 배웠습니다. 은행, 스마트폰, 인터넷, 민주주의, 인권. 특히 인권이라는 개념은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민철이 탈북한 후 그의 가족은 집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민철은 그 사실을 6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온 다른 탈북자로부터. 그날 밤 민철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0년간의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그날 밤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 가족을. 자유의 무게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민철은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탈북자 전문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체제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민철은 알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감정적으로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이라는 것을. 2025년 현재 민철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그에게는 궁전 같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북한 군대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굶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민철은 한강에 갑니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봅니다. 그곳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민철은 생각을 멈춥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다짐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것이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민철은 요즘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립니다. 그것이 민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민철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민철처럼 탈출을 꿈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황해남도에서 한일 가족이 목선을 타고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식량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조차 매일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다른 탈북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여전히 성폭력이 만연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심지어 임신한 채로 쫓겨나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이것이 2025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민철은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운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줄까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모두가 자유로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민철은 오늘도 한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아. 미안해. 그리고 기다려줘. 언젠가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희망적인 바람입니다.